초보자를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 부제 아이디어 구현 중심 자바 5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5장은 제목이 클래스 기본이죠. 자, 우리 4장까지 자바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학습했죠. 자, 4장까지의 내용은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 고급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죠. 객체 지향 언어. 자, 5장부터는 자바의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특징이나 개념,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4장까지의 배우는 과정도 힘들죠. 근데 4장까지는 처음 하시는 분이 한번 해보면 그래도 시간 대비 프로그램 스킬이죠. 프로그램 스킬이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 그죠? 근데 5장부터는 보면 시간 대비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옆으로 좀 기다가 그리고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옆으로 좀 기다가 조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5장부터 하시는 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좀 가지고 이제 학습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면 이제 5장 이제 머릿말이죠. 쭉 보면 자 이제 5장부터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5에서 7장이 자바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객체 지향에 대한 기능이나 개념을 설명하죠. 자,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의 기능을 배우는데 이 API가 결국에는 5에서 7장에서 배우는 객체 지향 개념으로 다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의 API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객체 지향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5에서 7장을 또 잘 하려면 앞에서 4장까지의 프로그램의 기본 구현 능력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장까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이제 5에서 7장을 하고 5에서 7장을 하면 5에서 7장의 기능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8장부터의 기능을 배우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피드백해서 복습하시고 또 이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몇 번 반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입문자한테는 약간의 이제 장벽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요령 방법을 알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면 객체 지향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절 절차 지향 프로그램과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정의죠. 프로그래밍을 정해진 순서, 즉 절차에 따라 프로그래밍한 방식이죠. 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죠. 일을 처리하는 순서, 과정이 중요하죠. 순서, 과정이 달라지면 새로운 작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텀업 방식이죠. 컴퓨터의 작업 방식을 프로그램에 적용한 것이죠. 재사용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자, 우리 벌써 4장에서 벌써 이제 우리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우리 4장까지의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죠. 대표적인 언어가 C 언어죠. C 언어. C 언어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까지 한 프로그래밍 실습에서 4장까지 한 그 과정 중에 대표적인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여러분들 메서드 앞에서 다 학습하셨죠? 자, 메서드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했기 때문에 컴퓨터,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의 작업 방식을 흉내낸 거죠. 자, 컴퓨터의 작업 방식은 우리 앞에서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했지만, 자,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죠. 그리고 CPU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죠. 프로세싱.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처리한 결과값을 출력을 하죠. 이게 컴퓨터의 그 작업 방식이죠.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도 이 컴퓨터의 작업 방식을 흉내낸 거죠. 우리 앞에서 한 메서드 예를 들면, 자,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서드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죠. 전달. 자,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거는 메서드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거죠. 우리 매개 변수로 그 데이터를 전달했죠. 호출 시에 입력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능 구현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턴. 그게 출력이죠. 그렇죠. 그 메서드의 프로그램 구현 방식은 이런 식으로 입력, 프로세싱, 출력 이 과정을 따른다 이거죠. 컴퓨터의 그 작업 과정을. 자, 그런데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을 못 하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이죠. 절차 지향 프로그램을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C 언어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그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여기 있죠. 나쁜 점이 재사용성이 매우 낮습니다. 재사용성이. 자, 옆에 보면 이제 우리 그 조각상이 있죠. 조각상. 자, 조각상 잘 알죠? 잘 아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조각상 만드는 과정 있죠? 조각상 만드는 과정이 그 흡사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조각상 그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면 당연히 이제 조각상은 조각가가 만들죠. 자, 조각가가 이제 의뢰인이 있죠. 조각을 해달라는 의뢰인한테 이제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왼손에 창을 든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죠. 조각가한테. 그럼 조각가는 당연히 이제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원석을 하나 구하겠죠. 원석을 구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조각상처럼 원석을 이제 대강 옆에 있는 조각상의 모양처럼 일단은 대강 형태를 잡고 난 다음에 뭐 머리부터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다듬어 가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다듬어 가다가 조각가가 옆에 있는 조각상처럼 한 90%의 공정으로 지금 다 이제 만들어 간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의뢰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 조각상이 놓이는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그 왼손에 창을 들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전시물이 있으니까 공간이 안 나온다 이거죠. 이 의뢰인은 다시 조각가한테 그러면 이 왼손에 창을 들지 말고 오른손에 창의 위치를 바꿔달라. 창을 드는 손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꿔달라, 오른손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 요구를 하죠. 그럼 조각가는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한 90% 정도 공정이 완료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오른손으로 이제 창의 위치를 바꿔달라 그러면 당연히 조각가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의뢰인이 계속 이제 요구를 하니까 조각가는 이제 그 이제 의뢰인의 요구대로 이제 그 창의 위치를 오른손으로 이제 바꾸려면 당연히 기존에 작업한 이 조각상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되죠. 폐기를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원석을 구해와 가지고 다시 또 머리부터 다시 제작을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조각상의 제작 과정이죠. 제작 과정. 자,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의뢰인의 요구는 바뀔 수가 있죠. 자, 바뀔 수가 있는데 의뢰인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요구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단지 창의 위치만 바뀌는데도 지금 기존에 작업한 모든 게 다 폐기되고, 또 말 그대로 창의 위치만 바뀌는데도 기존에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다 폐기가 되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기존에 C 언어와 같은 절차 지향 언어로 프로그래밍 했을 때는 지금 것처럼 재사용성이 매우 낮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창의 위치만 바뀌면 되지, 기존의 뭐 머리나 다른 부분은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조각상은 그게 안 되죠. 기존의 C 언어로 기존의 C 언어나 이런 절차 지향 언어로 프로그래밍 했을 때도 똑같은 단점이 발생한다 이거죠. 기존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다가 당연히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사용하다가 바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제 사용자나 의뢰인이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추가해달라, 이런 기능을 바꿔달라 이러면 요 기능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는 작업을 해주고 싶은데, 기존의 C 언어나 이런 절차 지향 언어로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또 통째로 정상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통째로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자, 기존 초기 때는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의 사이즈나 기능이 많지 않은 초기 때는 뭐 다시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시스템도 복잡하고 사이즈도 프로그램의 사이즈도 크고 이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로 만들어 준다는 거는 불편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저런 식으로 어떤 기능의 요구가 있으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 이제 바뀌는 기능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뭐 재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정을 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 이 바뀌는 기능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부분은 그냥 재사용하고, 말 그대로 우리 자동차 부품 교환하듯이 요 기능만 다시 개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립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말 그대로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도입된 게 이제 언급할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자, 이번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정의죠. 절차 순서 중심이 아닌 객체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하자는 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죠. 자, 의미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절차 순서 중심이 아니다 그랬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는데 중심이 아니다 그랬죠. 객체 중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절차 지향 방법이 사용이 되죠. 대표적인 게 메서드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든 최종 기능 구현, 기능이 여러분들 이제 출력되게 하는 최종 기능 구현은 앞에서 배운 절차 지향 방식, 즉 메소드로 다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 해서 앞에서 배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사용이 다 됩니다. 그리고 최종 기능 구현은 우리 앞에서 배운 4장까지의 여러 가지 자바의 기능으로 다 구현이 됩니다. 근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이제 주된 이제 중심은 객체 중심이다. 객체 중심.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부분이 안 쓰이는 게 아니죠. 단지 이제 객체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하자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정의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이죠. 사람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한다.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일반인이죠. 일반인이 우리 현실에서 생각하고 작업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요령만 이해를 하시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게 더 쉽다 이거죠. 자, 순서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입력, 처리, 출력, 이 컴퓨터의 작업 과정을 흉내낸 방식이었죠. 근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런 각각의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이런 그 기존의 정해진 과정대로 수행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자, 이해하기 쉽고 모듈화, 조립화가 쉽다 이거죠.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일반인 사람 입장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컴퓨터의 작업 방식대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는 이해가 쉽다 이거죠. 이해가 쉽고, 그리고 모듈화는 조립해서 하나의 큰 기능을 만든다는 개념이죠. 하나의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또 다른 부품을 만들고, 여러 작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큰 부품이 이제 우리 모듈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듈이 또 모여가지고 하나의 완제품을 만든다 이거죠. 이런 개념이다 이죠. 우리 현실에서 어떤 그 물건을 만드는 개념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재사용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영리하죠. 요거는 이제 모듈화 조립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조립해서 어떤 기능을 만드니까, 자, 이 기능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정이거나 변경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 수정 변경에 관련된 그 부품만 갈아 끼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하면 된다 이거죠. 다른 기능은 재사용을 하면 된다 이거죠. 아까 우리 조각상하고는 반대죠. 자, 설계 중심 언어죠. 탑다운 방식이죠. 먼저 뒤에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어떤 걸 만들겠다고 먼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이전에는 분석이 있겠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설계하고 난 다음에 다 설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위에 최종적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자는 게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죠.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은 우리 이제 우리 현실에서 이런 자동차나 우리 여러 이제 그 제품이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이런 자동차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자동차 만드는 과정,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울산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죠. 저 공장에 가보면, 자, 먼저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설계를 하죠. 신제품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하면서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양이나 이런 걸 다 정해 가지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들겠죠. 엔진도 부품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해서 이제 외주를 줘 가지고 이제 그런 그 부품을 이제 그 납기일자까지 이제 납품을 받죠. 납품을 받아가지고, 자,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조립원들이 이제 나열해가지고 이제 몸체 지나갈 때마다 이제 부품을 조립해서 하나의 이런 완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자동차는 각각의 기능을 하는 부품이 조립이 돼서 더 큰 부품이 되고, 더 큰 부품이 이제 모듈이겠죠. 모듈 부품이 되고, 이런 더 큰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완제품이 된다 이죠. 이런 과정으로 제품이 만들어지죠. 똑같이 객체지향 언어도 과정이 동일하다 이거죠. 자, 객체지향 언어는 이제 가장 작은 부품에 해당되는 클래스들이 일단은 만들어진다 이죠. 요 클래스가 이제 우리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각각의 기능을 하는 부품이겠죠. 이런 클래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듈에 해당되는 더 큰 기능을 하는 이제 더 큰 부품이겠죠. 모듈이 이런 식으로 또 각각의 클래스가 모여서 모듈이 된다 이거죠. 우리 JDK 구성 요소 할 때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봤죠.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모듈이 되면 이런 모듈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만들듯이 이제 최종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과정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니까, 자,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기능 변경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그런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나는 이런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사용하다가 자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났다. 뭐 그럴 수가 있죠. 브레이크 기능도 하나의 부품이니까. 그러면 그 이제 카센터에 가서 이제 카센터에서 점검해가지고, 자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났으니까 브레이크 관련된 부품만 교환을 하면 되죠. 다른 기능은 그냥 재사용을 하면 되죠. 다른 기능은 멀쩡하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변경 요구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창의 위치를 바꿔달라 이러면 다른 관련 없는 이제 그 멀쩡한 부분도 다 폐기 처분이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조립이니까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났다 이러면 브레이크 기능만 고치고 다른 기능은 재사용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만드는 프로그램도 자 모듈로 조립되고 클래스로 조립되니까 어떤 기능에 대해서 변경이나 수정을 요구하면 그 관련된 모듈에 관련된 그 클래스의 기능만 이제 수정하거나, 아니면 만족하지 그 기존에 있는 기능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요 관련된 클래스의 기능만 개발해서 다시 부품 조립하듯이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기존의 절차 지향 언어보다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높아지고 유지보수도 용이하죠. 유지보수. 그렇죠. 우리 그 자동차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조사해서 조치를 하면 되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램도 같겠죠. 그러니까 훨씬 개발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나 뭐 기능 확장 이런 게 훨씬 편하다 이거죠. 그리고 개발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개발도 이제 보면 이런 모듈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완성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 모듈은 또 각각의 클래스가 조립돼서 또 만들어지니까 이제 우리 뒤에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그 설계 중심 언어이므로 훨씬 개발하기도 편하다 이거죠. 그리고 재사용성도 높고, 그리고 개발한 후에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도 훨씬 용이하다 이거죠. 기존 언어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바처럼.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로그램은 재사용성이 중요하다 그러죠. 재사용성. 지금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사이즈나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기능을 우리가 그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자 첫 번째 프로젝트 할 때 이런 기능을 쭉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를 이제 하면 먼저 그 경력자들이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해보니까 이 프로젝트에는 뭐 이러이런 기능들이 사용되는데, 이러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첫 번째 프로젝트 했을 때 사용되는 기능하고 동일하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사용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됐던 기능들은 다 모듈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한 그 모듈 부품이겠죠. 부품을 그냥 가져와서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사용하고 새로운 추가된 기능만 우리가 개발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훨씬 재사용성이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기존의 기능을 그냥 사용하니까 기존에 사용됐던 기능은 어느 정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객체 지향 언어는 재사용성이 훨씬 좋으니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개발사 입장에서는 재사용성이 좋으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죠. 비용도 그만큼 그 재사용하니까 이제 일일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됩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도 개발사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거죠. 지금 뭐 프로그래밍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그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면 재사용성이 좋으니까 비용도 다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객체지향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객체 지향 언어에서의 프로그래밍 방식이죠. 자, 알아보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은 현실에서 실제 물건,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래밍 만드는 과정은 제가 예를 든 뭐 자동차나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현실에서 만드는 다른 제품도 비슷하겠죠. 자동차를 제조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자, 자동차 생산 과정이죠. 자동차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려면 먼저 연구원들이 이런 식으로 먼저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해서 외관부터 해서 일일이 뭐 엔진부터 해가지고 일일이 뭐 볼트 너트까지 일일이 다 설계를 하는 거죠. 가로 세로가 얼마고 둘레가 얼마고 해서 일일이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설계된 부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외주 업체를 줘서 이런 식으로 부품에 대해서 이제 설계된 대로 이제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제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조립원들이 몸체가 쭉 지나가면 여러분들 이제 그 TV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위치해 가지고 이제 몸체 이제 차체죠. 차체가 지나가면 최초에는 이제 그 문짝 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핸들 달고 그 다음에는 뭐 앞유리 달고 그 다음에는 뭐 바퀴 달고 이래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완성된 차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서의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실제 현실에서의 제품, 지금 경우는 자동차죠.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제품도 다 이런 과정으로 일종의 부품이 조립돼서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다 그 제품들이 그 제조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그 아시다시피 뭐 물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이죠. 말 그대로 이제 비용이나 시간, 노력 대비 생산량이 가장 높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대로 흉내를 낸 거죠. 그렇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객체지향 프로그램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제 각각의 부품의 기능을 하는 게 클래스죠. 객체지향에서는 클래스로 각각의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래스로 이제 더 큰 부품 모듈이라 그러죠. 모듈을 조립한다 이거죠. 모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듈이 모여 가지고 이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기존의 현실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어떤 물건을 제조할 때 작업하는 그 과정, 그 방식을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에 도입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도 현실의 어떤 제품을 관리하듯이 모듈화, 표준화, 규격화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런 모듈화, 표준화, 규격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제품을 생산하듯이 프로그램도 제품처럼 더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도 동일하다 그랬죠. 그렇죠? 먼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계한 대로 각각의 부품에 해당되는 게 이제 클래스라 그랬죠. 클래스 각각의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완제품을 조립을 한다 이거죠.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동차와 같은 객체지향 방식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쭉 이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령을 알면 객체지향 프로그램 요령을 알면 훨씬 빠르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사용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거죠.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수출을 했다 이죠, 미국에. 자, 미국에 수출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그 색이 이제 회색이다 이죠. 우리나라는 회색이나 흰색이 많이 쓰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좀 밝은 색이 유행하니까 미국 그 이제 수입업자가 이제 미국에서는 좀 밝은 색이 유행하니까 차체만 좀 빨간색으로 좀 변경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변경 요구를 한다 이거죠. 그럴 수 있죠. 자, 요구를 하면 우리 앞에서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해서 변경 요구를 하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차체도 부품이니까 당연히 부품이죠. 부품이니까 이제 부품 의뢰 업체가 있겠죠. 차체 만드는 업체에 가가지고 이제 차체를 뭐 1000개 납품하는데 요 1000개에 대해서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서 좀 납품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납품하겠죠. 납품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다른 부품은 다 그냥 사용하고 차체 조립할 때만 그 빨간색으로 된 차체를 조립해서 완성하면 다른 부품은 다 재사용이 되는 거죠. 재사용이 되는데 차체만 빨간색으로 이제 나타나니까 이 차를 그냥 수출하면 이제 원하는 이제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전체 부품을 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차체에 대해서만 변경을 해주고 다른 부품은 그냥 재사용을 하면 된다 이거죠. 객체지향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된 프로그램도 동일하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당연히 뭐 사용자나 아니면 의뢰자가 이제 프로그램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변경을 요구하면 다 이 프로그램도 결국에는 모듈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이제 변경을 요구한 그 기능에 대해서만 관련된 이 모듈도 당연히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다 관련된 클래스로 조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관련된 모듈에 관련된 클래스의 기능을 수정하든가 아니면 안 되면 요 클래스에 대해서만 새로 개발을 하면 되죠. 개발해서 다시 부품 조립하듯이 끼워 넣어서 사용하면 다른 관련 없는 기능들은 그대로 재사용을 하면서 빠르게 어떤 빠르게 요구사항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앞에서 우리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이죠. 효율적이고 관리도 편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설명드렸듯이 자동차를 조립해서 완성차를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자, 근데 실제 여러분들 뭐 울산 그 현대자동차에서 신입 사원들 뽑아가지고 그 조립하는 방법하고 이런 거 알려줘서 실제 조립해서 완성차 만들어봐라 이러면 당장은 못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이제 각각의 부품의 기능이 어떻고 또 어떤 부품이 어떤 부품하고 어떻게 조립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다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자신의 업무 위치에 배치가 돼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당장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 거기에 있는 경력자나 이런 사람들의 그 관리 감독하에 제 작업을 하는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당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해봐라 이러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당연히 각각의 주어진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고 하는 이런 그 구체적인 사용법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기술, 스킬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교육이나 뭐 학습에 들어가는 뭐 비용이나 시간이 기존의 절차 지향 언어나 기존 언어로 프로그래밍 하는 기존 언어로 프로그래밍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다 이거죠. 자, 그럼 실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같은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되는 과정이죠. 자, 과정을 보면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주체라고 하죠.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일반인이죠. 일반인 주체가 바라본 관점으로 프로그래밍 하자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일반인 주체라고 그래요. 주체 영어로 서브젝트. 일반인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관점, 생각이나 아니면 행동하는 관점으로 프로그래밍 하자는 거죠. 자, 그 용어가 있죠. 주체라는 용어는 서브젝트죠. 뭐 일반인 사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일반인 사람을 이제 일반 사용자 사람을 주체라 그러죠. 반면에 이제 객체는 주체, 그 일반인이 바라본 뭐 대상이겠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념, 뭐 작업, 뭐 등등등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사용자나 일반인이 바라본 모든 대상이 다 객체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주체 입장, 즉 일반인 입장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준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자는 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죠.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요령을 알면 말 그대로 일반인 입장에서 더 이제 더 편하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렌트카 회사, 여러분들 렌트카 회사 알죠?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카 회사를 통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이죠. 자, 렌트카에 관련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먼저 렌트카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어떤 업무를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알아봐야 된다, 그죠? 렌트카 회사, 여러분들, 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죠? 쭉 있는데, 보면, 당연히 렌트카 회사는, 여러 가지, 자동차죠. 자동차를 사용자, 고객한테, 일정 기간, 요금을 받고 일정 기간, 이제, 차를 대여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이제 회사죠. 자, 보면 렌트카에서는 회사 주차장에 여러 가지 차를 주차해 놓고 직원이 당연히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고객이 회사를 방문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대여하고자 하는 차를 직원에게 요구를 하면 직원은 해당 차에 대해서 이제 그 렌트카로 가서 고객을 안내하고 난 다음에 고객이 이제 그 차에 대해서 뭐 이제 이용할 만한가 해서 살펴보겠죠. 살펴본 후에 이제 고객이 마음에 들면 이제 이제 사무실로 가서 직원한테 이제 예약을 하는 거죠. 요금도 내고 뭐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차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요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약한 날에 8월 10일이면 8월 10일 날 와가지고 이제 그 고객이 오면 이제 그 직원은 고객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차를 렌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고객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차를 이용하고 렌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는 이제 다시 렌트카 회사에 와서 그 차를 반납하고 이제 직원은 이제 이제 반납한 렌트카가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렌트카가 운영이 되죠.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본 이제
렌터카 회사에서, 자 그런데 렌터카 회사에서 그 렌터카 그 회사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사장 그 이제 사장이, 자 요즘 보니까 그 인터넷도 많이 사용하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작업도 많이 한다 이거죠. 이제 그 렌터카 사장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기존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고객을 일일이 이제 맞이해서 이제 렌터카 대여를 했는데, 요즘 인터넷 환경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사장이 아이디어를 낸 게, 온라인에서 렌터카 뭐 검색이겠죠. 검색 및, 그리고 검색해서 마음에 들면 예약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이거죠. 그럴 수 있죠. 그 이제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일일이 이제 고객이 오면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했는데, 요즘 인터넷 환경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자기 그 렌트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 차종이나 기간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그 차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그 이제 고객한테 이제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차를 선택해서 이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사장이 아이디어를 냈다 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이제 사장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니까 이제 그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프로그래머 개발자한테 이제 이런 걸 하나 개발해 달라고 이제 의뢰를 하겠죠. 의뢰. 자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이제 렌트카 예약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한다 이죠. 이 개발자는 당연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이제 렌트카 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자, 그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말 그대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니까 이 개발자도 일단은 우리 앞에서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 우리 쭉 이제 그 여러분에서는 일반인 입장에서 쭉 한번 분석을 해봤죠. 똑같이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발자도 일반인 주체라 그랬죠. 주체 입장에서 한번 렌트카 회사라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쭉 분석을 해본다 이죠. 그럼 분석하면 우리 앞에서 쭉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쭉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반인 주체는 그 이제 분석한 대상에 대해서 중요한 객체라는 거는 일반인 입장에서 바라본 뭐 사물, 사람 등등등에서 모든 것이었죠. 근데 렌트카 회사에 관련된 중요 객체가 있다. 객체를 한번 추출해 본다. 이죠. 여러분들 한번 그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중요 객체를 한번 추출해 보면, 렌트카 회사니까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게 차겠죠. 차라는 객체. 자, 그리고 이제 차는 고객이 불리니까 고객이라는 또 객체가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차는 이제 당연히 회사의 직원이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등등등 뭐 수없이 많겠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그런 객체만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렌트카, 차, 고객, 직원 등등등 해서 이제 주체 입장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쭉 분석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객체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똑같이 개발자도 이런 식으로 일반인 입장에서 쭉 이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중요 객체를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한다 이거죠. 추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개발자는 아까 추출한 이제 객체를 이제 바로 우리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변환한다 이거죠. 고객은 커스터머겠죠. 커스터머 클래스. 그리고 직원은 인플로이, 렌트카는 카겠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변환해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한다 이거죠. 구현. 자,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이다 이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우리 뒤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 건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원리가 이렇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세부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알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일반인 주체라고 그랬죠. 주체 입장에서 프로그래밍 하자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령만 알면 쉽게 더 이제 빠르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